부자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게 부동산이구나. 근데 그 어려움보다는 내가 보상받는 게 너무 커요. 이게 초보자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네. 이제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꾸준히 하셔라. 관심을 이제부터라도 가져보라니까요. 명부하는데 힘들었어요. 가끔가다 저한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저도 다혈질이라 나한테 욕하면 나한테 욕을 해? 뭐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가끔가다 욕을 하면 빨리 그래 욕해라. 나 이거 끝나면 한 1,000만 원 번다. 알았어. 그 정도 욕 잠깐 얻어먹으면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 수입이 어디서 나?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경매편입니다. 경매, 입찰 관련해서 주의사항이나 팁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 이게 초보자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네. 이제 1년에서 한 2년 정도는 꾸준히 하셔라 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 꾸준히라는 게 공부일 수도 있고 반드시 뭔가 공부를 하고 무슨 수업을 듣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책도 읽고 뉴스 이런 것도 그 전에는 부동산 이런 걸 들으면 사실 뭐 내일은 아니야 그냥 딴 나라 이야기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재테크에 대해서 좀 관심을 들여서 뉴스 이런 것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좀 보시고 인강이라든지 유튜브 아니면 오프라인 수업들도 많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들어보시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16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자랐어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열심히는 정말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열심히 사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인하지 않거든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정말 몰랐는데 그 열심히 산다고 해서 그게 부자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 경매를 알고 부동산을 알면서부터 가장 제가 알고 경험한 거에 의하면 부자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게 부동산이구나. 경매라는 거를 저는 저만의 경험치로 알게 됐어요. 물론 다른 또 방법들이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에 비하면 아까 경매가 아주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서 내 돈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는데 물론 그 과정 안에는 어려운 것도 있겠지. 근데 그 어려움보다는 내가 보상받는 게 너무 커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정말 10이라는 일을 했다고 하면 회사는 나한테 한 5 정도도 안 되는 보상을 해줬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 경매나 부동산은 내가 5를 일을 했다고 하면 얘는 10에서 20을 줘요. 난 그거에 대해서 오는 너무 이 확실한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그게 며칠 공부했다고 해서 아니면 몇 달 공부했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얘를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그 다음에 글자를 쓰고 받아쓰기를 쓰고 책을 읽고 영어를 하고 이렇게 넘어가듯이 얘도 그런 것 같아요. 시간에 비례해서 내 공부도 조금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꾸준히 초보자들은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냥 한두 군데 돌아다니다가 이거 안 되는 거 같네. 내 얘기는 아니야. 무슨 내 얘기가 아니야. 나는 그래요. 집이라는 건 내가 먹고 살고 여기서 맨날 똥 싸고 먹고 하는데 내 집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못 벌었던 거야. 근데 이제부터라도 관심,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고 해야 되는 게 집이잖아요. 관심을 이제부터라도 가져보라니까요. 그럼 거기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요. 이 영상 보고 경매에 관심 가지는 분 좀 있지 않을까? 네,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 일단 기본적으로 싸게 사잖아. 진짜 막말로 명부하는데 힘들었어요. 가끔가다 저한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억하심정 속상하니까 나한테 욕하는 거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래요. 그냥 옛날에 저도 다혈질이라 나한테 욕하면 나한테 욕을 해?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가끔가다 욕을 하면 그냥 약간 건성으로 들어요. 예, 그러세요? 그러세요?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빨리 그래 욕해라. 나 이거 끝나면 한 1,000만 원 번다. 알았어. 예, 그러세요? 이러면서 왜 1,000만 원 버는 거야? 2,000만 원 버는 거야? 그 정도 욕 잠깐 얻어먹으면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 수입이 어디서 나? 사실 이 책의 제목이 이제 싱글맘 부동산 경매로 홀로서기잖아요. 제가 당연히 이제 대표님에 관련된 영상이라든가 책도 좀 보고 하니까 대표님이 그 역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작지 않게 있으셨더라고요. 16살 때부터 공장에 일을 하셨고 야간대학, 야간 고등학교 대학 나오고 야간 대학교도 나오셨고 그 다음에 제목처럼 이혼도 하셨고 그리고 암투병도 하셨고 사업비도 한 12억 정도 힘든 일이 되게 많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실패의 늪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잘 되신 거고 더 잘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신 건데 지금 이 삶이 힘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꼭 그 이유는 뭐 암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이혼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의 삶이 힘들다 보니까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요즘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모두에게 잘 알려진 단어인 흑수저 같은 것들,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이제 개체에서 영혼 나오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잖아요. 그만큼 지금 삶이 너무 힘드니까 오히려 위를 못 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러신 분들한테 대표님 이야기가 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 해요. 제가 이거 책을 내거나 강의를 하는 이유도 뭐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50 정도 되는데 여자한테 올 수 있는 역경치고는 되게 버라이어티한 거예요. 제 성격 중에 조금 마음에 드는 게 되게 긍정적이에요. 근데 그 긍정적인 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긍정조차도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야, 나는 왜 이러지? 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왜 이혼을 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막 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암까지 걸리고, 막 엄마가 돌아가시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고 나면 무슨 방법이 있는데요? 물론 저도 잠깐은, 야, 너무 억울한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럴까, 세상이. 그러니까는 좀 잘못된 생각까지 사실 했었어요. 그냥 애들조차도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나는 그냥 고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도 사실 했었는데 정말 그 끝을 잡아준 거는 결국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까지 내가 놓고 가면 그건 좀 안 되겠다. 내 자신은 놓고 가는 건 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이 잡아준 거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버티지를 못해요. 근데 스스로가 계속 그 우울함을 계속 파고 앉아 있으면 달라진 게 뭐가 있냐고요. 그렇죠. 본인들 스스로가 일단 깨야 돼요. 돈이 없는 건 어쩔 수 없어. 돈이 없으면 경매요? 최소한 몇백이라도 몇천이라도 있어야 돼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쵸. 일단 돈이 없으면 돈을 조금이라도 내가 시도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만드셔야 되는 게 1순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네, 생각을 긍정적인 걸로 바꿔야지 뭔가 실현이 되고 뭐래도 하나를 하려고 해도 이게 되고요. 그리고 좀 이왕이면 좀 우울한 그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조금은 좀 더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조금은 만약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좀 성공한 사람들의 세미나를 다니든지, 아니면 세미나도 몇만 원 정도면 다닐 수도 있고요. 무료도 되게 많고요. 아니면 그거조차도 안 된다. 책을 읽으세요. 성공한 사람들. 그래 읽다 보면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실을 이야기를 하는지 약간 거짓으로 지금 약간 책을 썼는지 보여요. 그런 사람들의 좀 책을 좀 읽어봐도 좋고, 그런 유튜브나 뭐 인강 이런 것들 해서 도대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를 읽어야지만 나한테 이 어떤 이입을 시키지,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너무, 여러분들은 지금 지켜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너는 뭐 네가 성공했으니까 그런 말을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 자체가 저는 이상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제가 처음부터 성공했어요? 저도 지금 책에서도 그렇지만 정신은 지금 역시도 되게 모험적인 일들을 많이 좋아하고 도전적인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안에서 시행착오도 나오지만 발전적인 것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움직이시고 실천하시고 시도해 보시는 거,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좀 바꾸셔야지 이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대표님의 시작점이 지금 되게 멀리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우리랑 비슷했거나 그럼요. 아니면 더 밑에 있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건 상관없는데 생각이 가난하면 안 된다. 근데 사실 경제적으로 가난한 경우에 생각이 가난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표님과 지금 배터리를 3번 갈았죠. 지금 배터리 3번 갈았다는 뜻은 하나당 1시간 15분 정도거든요. 세 번째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 한 2시간 한 40분째 찍고 있는데, 들면서 드는 생각은, 저도 재테크 영상을 되게 많이 찍고 있고 주식 쪽, 뭐 채권 쪽, 부동산 쪽 전문가분이 와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참 완벽한 재테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완벽한 재테크는 없는데 이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재테크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레버리지를 내가 통제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지금 같은 이 코로나 같은 이 국가 위기 시대에 주식 시장에 있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투자를 하는 분들은 다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당연히. 부동산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고 이 레버리지에 따라서 내가 부자가 되거나 더 떨어질 수 있죠. 공부를 하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떨어지는 것의 하락폭을 기울기를 내가 어느 정도는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보고 많은 분들이 경매에 좀 관심 가지고 그 관심이 좀 공부로 이어져서 좀 법원으로 가서
한번 입찰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만나 뵌 손님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이선미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